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요즘 한국에서 입시가 이제 끝나가는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후배들이 하나 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제가 아는 후배들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모르는 후배인데 저는 졸업을 이미 했으니까 모르는 후배들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건 어디 아니면 그 후배들의 이제 선배, 저한테는 조금 후배? 그러니까 네, 저보다 한 2살 어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하나 둘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주변에서 되게 그 독일로 유학 간 선배가 있다고 해서 들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하나둘씩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맞는 것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되게 기특하게도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혼자서 정보를 찾아보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고 있는데 그냥 저한테 약간 경험자로서 약간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은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능도 보고 그다음에 수시 정시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학교 하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딱히 과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절대 영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까 아니면은 유학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를 특정하게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 때 독일어도 공부를 했겠다, 그 다음에 학비도 저렴하다고 하니 독일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독일은 뭐 대학별로 이렇게 수준이 막 그렇게 수준을 따져가지고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스카이 뭐 이런 그런 것도 잘 없다고 하고, 그러면 독일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였어요, 저는. 그러다가 재수를 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생활을 똑같이 또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학원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유학원을 추천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아니고 저는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왔어요. 사실 저도 올 때 많이 알아봤죠, 이것저것. 근데 뭐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유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유학원을 찾아봤고, 그래서 저는 그 또 유학원이 또 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있는 유학원이라 하면 되나? 아무튼 그런 유학원 하나 찾았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처음 독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제 블로그에 가면 써 있긴 한데 그 유학원을 저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유학원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어학연수 잠깐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거면 이제 그 유학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외국인 친구들도 여러 사귀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유학원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혼자서 집을 구하고 혼자서 학원 알아보고 이러는 게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 독일어를 모르고 독일어 초보고 독일어 알파벳도 읽을 줄 모르고 그러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유학원을 선택을 해서 유학원을 통해서 오시는 게 당연히 편하고 맞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도시를 하나를 정해서 그 도시로 그냥 오시는 것을 추천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서 집도 구해보고 혼자서 그렇게 학원도 알아다니면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그 독일어 학원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를 막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찾는 거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돈이 비싸더라도 조금 큰 어학원, 큰 유학원 이런 데를 좀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유학원과 어학원은 다르다는 거. 유학원은 말 그대로 유학에 있는 유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입시학원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유학원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그 학생이 독일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그 다음에 독일에 갔을 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 이런 것들이 그 학원, 유학원의 업무가 끝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학원에서 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케어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말 그대로 유학원이니까요. 그래서 유학원에서는 솔직히 내가 대학에 필요한 그런 증빙서라든가 자격증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유학원에서는. 그래서 유학원을 너무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 그리고 독일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나라여가지고 그 어떤 유학원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100% 독일의 어떤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유학원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학원은 뭐냐? 어학원은 말 그대로 언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은 더 잘 보인다, 더 면접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사하는 분들한테 더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외국인이고 그 사람들은 독일인이니까 독일인들이 봤을 때 문맥이 어색하지 않게, 문맥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첨삭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대학교 생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왔던 질문이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거기로 가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독일어를 하는 것보다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배우면은 확실히 더 빨리 느는지 더 많이 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선은 노베이스로 독일에 오는 거는 저는 비추천을 합니다. 한국에서 문법이라던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들은 한국에서 쌓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년 동안 독일어를 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어학원 같은 경우에서는요,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문법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독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글자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먼저 배웠어요. 제가 올린 독일어 영상 중에 보시면은 독일어 알파벳과 발음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독일어의 뜻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학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이랑 이제 주변에 같이 유학을 온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수업을 듣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도대체가
이거를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수업을 몇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독일어의 기초 정도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B1, 그러니까 B1 레벨이죠. B1까지는 자격증을 따고 왔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가 아니어도 적어도 A 레벨 정도는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독일어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독일어 학원에서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다 독일어로 수업을 하는데, 나는 독일어를 몰라서 독일어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처음부터 나는 노베이스인데 거기다가 독일어로 자꾸 나한테 입력을 시키면은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일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가지고 독일에 들어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제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기본적인 조사는 다 끝냈냐? 그 입학 조건 같은 거, 입학 지원 조건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봤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살펴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찾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독일어 그 자격증 시험이 C1, 그러니까 C1까지를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우선은 제 학사 입학입니다. 물론 석사는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석사는 하지 않아서, 학사를 배출러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고등학교 내신 점수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성적표. 이거는 이제 대학을 1년 다니고 오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 수능 성적이 자기가 응시한 모든 과목 점수, 등급의 평균이 4.4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로 독일어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어 알아봤더니 C1더라. 그런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독일 대학 입학 추세는 C2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점 더 많은 학교들에서 더 높은 수준의 독일어 성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독일어 시험에는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험이.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도 한 가지 시험 종류밖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독일어 시험이 딱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에 와서 보니까 그거 말고도 인정되는 시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도 그 시험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이제 두 가지 시험 종류를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더 자세히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어 시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일 유명한 시험이 괴테 시험입니다.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 만든 시험이고요. 가장 공신력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험밖에 못 봤고요. 이 시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를 나눕니다. A1, A2, B1, B2, C1, C2 이렇게 해서 A1, A2, B1, B2, C1, C2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등급으로 나뉘고요. 등급마다 시험지가 달라요. 레벨마다 시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레벨의 시험을 볼 건지를 미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요즘 대학에서 추세가 C2 레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C2. 그러니까 최고
레벨의 시험인 거죠. 대학으로 바로 입학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시험 종류가 있는데 바로 제가 소개할 거는 테스트아프예요. 테스트아프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시험 중에 탭스가 있어요. 서울대에서 만든 시험인데 그런 것처럼 대학교에서 만든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도 대학교로 다 시험지가 가가지고서 거기서 채점이 되고요. 그런데 이 테스트아프 같은 경우는요, 시험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할 때도 그냥 그것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시험을 본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등급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3, 4, 5 이 세 가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가 제일 잘한 거고요. 1이 제일 못한 건데 1과 2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적표에 아예 기입이 되지 않아요. 즉 3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됐을 때만 성적표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독일어 시험은 무조건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요. 근데 테스트다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독일 대학으로 바로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4등급 이상을 받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괴테 시험에서 제일 높은 레벨의 시험을 보고 그거를 합격을 하는 것보다는 테스트다프 시험에서 그냥 4등급 정도를 받는 게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게 더 맞는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다프도 보고 그다음에 괴테도 봤지만은 테스트다프는 저한테는 별로 막 맞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괴테 시험을 봤고요. 괴테 저는 C1 자격증을 따고 독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C2를 요구를 하는데 C1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텔크가 있죠. 텔크는 보통은 C1 호chschul라는 등급의 성적을 받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 저한테 질문을 했던 친구들이 아마 다드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다드 사이트를 참고를 했었고요, 옛날에. 그래서 이 사이트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이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이 조금 많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계획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브이로그를 찍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방학이고 1월 6일 방학이 끝나요. 그래서 저는 21일부터 1월 6일까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유럽을 여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브이로그를 찍을 거긴 하지만 그게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간의 일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매일 영상을 찍어서 하루 단위로 그걸 올릴지 아니면은 일주일, 그러니까 5일치를 한 번에 묶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지 그거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상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 가지고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행 간다고 했죠. 되게 다양한 나라들을 많이 갔다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에 가서 여행을 하는 모습도 영상에 최대한 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러면은 약 1월 중순 그쯤에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f Wiedersehen!